양적 완화 2007년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 2.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져 더는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되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사들여 시장에 돈을 공급한 통화정책을 말한다. 양적 완화는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때 쓰는 이례적인 정책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공급한다라는 의미에서 양적 완화라고 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를 추진했던 당시 미 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일도 마다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세계 금융위기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단행한 양적 완화로 인해 시중에 풀린 돈은 총 3조 2천억 달러, 3,300조 원이 넘을 것을 추정하고 있다. 양적 완화를 통해 주요 선진 7개국이 시중에 푸른 돈까지 합하면 10조 달러를 넘었다는 분석도 있다. 2013년 양적 완화 축소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5년 동안 진행된 양적 완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엄청나게 풀린 돈으로 인해 자산 가격의 거품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양적 완화 출구 전략 가능성이 수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내내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던 것도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때문이었다. 2013년 12월 18일 미 연준은 2014년부터 양적 완화 축소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세계 경제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추가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난 5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탱해왔던 돈잔치 시대가 저물고 세계 경제가 지독한 침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양적 완화 정책을 두고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세계 대공황을 막았다고 극찬한다. 예컨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최고 경영자인 레이 달리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핵전쟁에서 사람들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적 완화 정책이 경기 회복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양적 완화 정책을 단행했다. 유럽중앙은행은 2020년 3월 12일 연말까지 순자산 매입을 1,200억 유로만큼 늘린다는 대규모 양적 완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3월 18일에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7,5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3월 2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때 대응하기 위해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를 금융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매입하는 이른바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 연준은 3월 15일 기준금리를 0으로 낮추고 7천억 달러 한도 내에서 국채와 MBS를 사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 조짐이 보이자 일주일 만에 전면적인 양적 완화를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 3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물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양적 완화를 선언한 것으로 이는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지원책으로 그만큼 코로나19로 초래된 금융, 실물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통한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은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 회사채 등 다양하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양적 완화로 돈이 풀리면 이들 선진국의 통화 가치는 하락한다. 반면 넘치는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돼 신흥국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게 된다. 미국은 98년 금융위기 이후 연 0에서 0.25% 낮춘 기준금리 탓에 금리 정책을 쓸 수 없게 되자 경기 부양책으로 국채 등의 증권을 매입해 시중의 달러를 대량 풀기도 했다. 90년대 일본에서도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이후 부채 중앙은행 이사들이 있는 자산은 국공채나 주택 저당증권 회사채 등 다양하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양적 완화로 돈이 풀리면 이들 선진국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넘치는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돼 신흥국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게 된다. 미국은 98년 금융위기 이후 연 0에서 0.25% 낮춘 기준금리 탓에 추가 금리 정책을 쓸 수 없게 되자 경기 부양책으로 국채 등의 증권을 매입해 시중의 달러를 대량 풀기도 했다. 90년대 일본에서도 거품 경제가 붕괴한 후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0% 수준까지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2001년부터 5년간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동원하여 장기 금리를 끌어내렸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를 강타하자 미국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 채권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를 개시했다. FED는 2008년 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후 더 이상의 경기 부양 수단이 없자 사상 초유의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얼어붙은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양적 완화는 1, 2, 3차로 6년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풀린 돈은 약 4조 달러에 이른다. 1차 양적 완화 이후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 경제가 얼어붙자 FRB는 2009년 초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양적 완화를 실시했다. 2차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지 못하자 곧바로 2차 양적 완화를 실시했으며 이는 2011년 6월 말 종료됐다. 3차 양적 완화 2012년 9월 13일 FRB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특히 고용시장의 회복이 늦어지자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국제적으로는 모기지 담보증권 MBS를 매달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 규모씩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다. 3차 양적 완화는 FED의 통화 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2014년 10월 29일 정례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4년 11월부터 국채와 무기지 담보부 증권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함으로써 2014년 10월 31일 종료됐다. 이는 미 경제가 FED의 수혈을 받지 않아도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8년 말 10%를 웃돌던 실업률은 2014년 9월 5.9%로 하락,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2014년 2분기에는 4.6%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4차 양적 완화 한편 2020년 3월 23일 미국 FED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했다. FED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수준과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 4차 양적 완화는 2022년 3월 종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4조 달러를 약간 웃돌았던 FED의 보유자산은 2021년 12월 7일 기준 8조 6,645억 달러로 늘었다.